물건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요 지금 26페이지로 따라오셨습니까? 요 자리가 어디 것 같습니까? 여기가요. 여기가 두 번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넘겨보시면은 요 자리입니다. 앞 페이지가 있죠. 여기는 이미 고수익이 실현된 현장입니다. 실현된 현장인데 천호동에 동도연립이라고 하는 곳이요. 하는 곳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요. 7층으로 지었습니다. 구법에 의해 가지고 구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7층으로 진행이 됐던 곳이에요. 7층으로 진행됐던 곳인데 원래는 이런 형태의 연립단지였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갔던 건데, 이런 물건에 대한 이제 투자 마인드를 배우시는 거거든요. 동도빌라가 총 66세대였고요. 주차가 40대 있었고, 교재 지금 보이시죠? 준공이 87년도 준공이 됐던 것인데, 그 당시에 시세가, 거래 가격이 2억 초반대였어요. 2억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이 집이, 이 단지가 2005년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해 가지고요. 마지막에 입주를 언제 했느냐 하면은 2017년 11월에서 12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걸렸죠? 그죠? 네, 3년 정도 걸렸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정리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숫자적인 내용을 대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당시에는 2억 초반대였는데 이 당시에 대출을 받았던 세대가 1억 7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던 세대가 있었어요. 이 집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 부담금이 거의 일률적으로 7천만 원 정도 냈었습니다. 7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2억 초반대에서 7천만 원이면 실제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입니까? 2억 3천이라 치면은 3억 들어갔네요? 그럼 대출 1억 7천 받았으면은요? 1억 3천 들어갔죠? 근데 이 추가 부담금은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추가 부담금 낼 일이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내야 돼요. 근데 입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중도금 한 번도 안 내고 입주할 때 건저당으로 대체. 건저당으로 대체. 그럼 실제 투자했던 돈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2억 3천에 대출 1억 7천 받았으면은요. 6천 정도 나왔네요. 근데 이게 지금 2년 5개월 시간이 걸렸는데요. 6천 정도 들어갔고 2주비도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2주비는 일단 빼자고요. 2주비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실비용까지도 다 공제를 해버리면은요, 그냥 실투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비는 일단 제외하고 7천만 원을 실제로 들어갔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대략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집이 지금 5억 2천 정도 하거든요. 5억 초반대예요. 네, 5억 초반대예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수익이 생긴 겁니까? 3억짜리가 5억 얼마 정도 나왔으면은요. 2억 나왔네요. 그럼 실제 들어간 비용이 7천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 수익률이 대충 나옵니까? 예, 요런 방식이에요. 요런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제 소문이 나면 날수록 이제 매입 가격의 원가 자체가 이제 좀 올라가겠죠. 그 올라가면 수익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맞잖아요. 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벌써 사업 시행했던 곳에서는 조합 설립만 신고하는 순간부터요. 그냥 1억 2억이 쑥 올라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오른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당시에 이 동도연립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요.
해당되는 구역이 별로 없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 법을 대폭 완화해가지고요,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가로주택 사업을 따로 법으로 떼왔어요. 물론 뒤에 가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떼와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주던 용적률에서 플러스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 주는 형태로 지금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특례를 주고 있거든요. 특례를 주고 있다는 것은요, 이 동도연립이 옛날 법에 의해 가지고 했음에도 수익률이 그렇게 나왔다. 근데 지금 특례를 주고 있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 손 치더라도요, 결코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나중에 한 3주차 정도 되면은요, 단지를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하셔도 되고 제가 선정을 해도 됩니다. 한 단지를 가지고 하나 분석을 해 볼 거예요. 해볼 거예요. 해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저 인간이 저렇게 분석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한테 제가 하는 걸 보고 직접 배우셔야 돼요. 그 대충이라도 만들어 놓았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파일을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거니까는 그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니다가 허름한 곳이 있으면 연립이야 빌라야 있으면은 그 단지를 전체를 보는 안목을 이제 키우셔가지고 몇 세대인지 조사 다 해야 돼요. 해가지고 이 동네 들어가 마라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내기 싫으면은 배우기는 배우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안 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고 다 있습니다. 자료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자료에 다 있어요. 지금 아까 몇 세대였습니까? 52세대. 아까 이게 몇 세대였죠? 최초에 66세대죠? 66세대인데 지금 이 단지가 몇 세대입니까? 96세대죠? 30세대 정도 늘었죠? 절반 정도가 늘었네요. 옛날 법에 의해 가지고 했음에도 절반 정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신법에 의해서 해도요, 절반 정도는 늘 수 있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 늘 수 있는 단지가 있는 데가 있고 절반은 그냥 3분의 1도 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골라낼 수 있는 마인드가 부동산 실력인 거예요. 그걸 못 골라낸다 그러면은 그냥 낡은데 아무 데나 투자해갖고 복을 복이야 라고 이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에요. 기왕이면은 좀 배워갖고 내가 계산을 대충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건강하시죠? 네. 표정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불안한 표정을